상태명리, 정수원님의 상태명리입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도 다른 분들 책에 비하면 한 권의 책 정도는 되니까. 어제에 이어서 혼인 응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4절 혼인의 기타 현기. 여명이 월간이 상관이고 월지가 7살이면 현재가 있다. 월간이 상관이고 월지가 7살이면 상관경관으로 계속 그 혼재가 있다. 여명의 관 상이 상투하고 무죄 무인하다면 혼재가 있다. 여명이 7살이 앞에 있고 정관이 뒤에 있으면, 그러니까 7살이 앞에 있고 정관이 뒤에 있으면 간지도산. 간지도산은 뭘까요? 397번 간지도산. 천간지지 모두 계산됨. 계산된다고? 무엇이 계산이 될까요? 간지도산 혼전의 실정, 정조를 잃는 거겠죠. 실정은 그래, 정계를 지키지 못함. 이게 옛날 책이니까. 선파신, 먼저 처녀성을 잃는 걸 말한대요. 후 결혼한다.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앞에 7살이 앞에 있고 정관이 뒤에 있으면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하고 상처만 남고 두 번째 결혼에 잘 산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남명의 편제가 앞에 있고 정제가 뒤에 있다면 혼전에 동거하였다. 남명의 정제가 앞에 있고 충국을 당하고 일간지가 합의되고 정제가 뒤에 있다면 여자는 실정지녀, 정조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혼지녀, 한번 상처하고 온 것을 말한다. 온 일을 말한다. 갑인, 임신, 신의 기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남명이에요? 남명인가 봐요. 신금일간이 신월의 신금이며 월령을 득했으니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를 다룰 여력이 됩니다. 신금의 재는 목입니다. 목이고 갑이는 정제가 왕한 것이네요. 근데 정제가 앞에 있고, 맞죠? 임목 정제가 앞에 있고 월지가 충울했습니다. 신금으로 인신 충울했는데 충국을 당하고 월일지가 해수로 정제와 합을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 뒤에 위에 5번에 대한 거예요. 남명이 정제가 앞에 있고 충국을 당하고 있는데 일간지가 합을 하고 있다. 일지간지가 합을 하고 있다면 이혼한 여자나 먼저 과거가 있는 여자라는 거죠. 실정지녀는 과거가 있거나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정미, 계묘, 이게 일간인가 봐요. 임자, 시간은 모르고, 그러면은 임수일간이 임자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은 식상월, 상관월이네요. 상관이 있고 상관이 경관, 관이 있어요. 정관이 있으니까 상관경관 하는 거네요. 관을 극한 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였죠? 남명의 제가, 얘는 정제인데, 맞죠? 정제가 앞에 있고 목국토를 당하는데 나하고
목토를 당해서 합한 거죠. 합하고 일간지와 합이 되지는 않는데, 정제가 앞에 있고 충국을 당하고 있어. 혼전에 충국, 혼전에 다른 사람과 관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지 않나? 요즘은 그렇죠. 개미 정사, 정사 임자 4월, 이거는 이제 제국이네요. 제국. 여자가 되게 똑똑한 여자인가 봅니다. 그래서 합이 있다. 근데 먼저 관을 내가 제가 생하는 거 아닌가? 정제처가 앞에 있고 충국당하고 있어. 혼전의 다른 사람과 경험한 앞에 자수로 내가 극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네요. 자수로서 충국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방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방합. 이거는 삼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이와 먼저 살고 나한테 온 사람이다. 남명의 편제가 앞에 있고 정제가 뒤에 있다면 혼전에 다른 여인과 동거하거나 유부녀와 정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 그거죠. 앞에 편제가 있고 제가 먼저 있고 정제가 뒤에 있다면, 뒤라는 것은 정제가 시간에 있다는 얘기겠죠. 시지나 다른 여인과 동거하거나 유부녀와의 정사가 있었다. 여명은 정관과 칠살이 동시에 투출되어 있다면 이불지사이다. 이혼지사. 그러니까 결혼을 두 번 한다. 남편과 정편제가 양연하여 있다면, 남명이 정편제가 양연하여 있다면 혼인이 불순하다. 남명이 정제가 기타 간지에 합의되어 있다면 애인이나 처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가는 상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는 것을 나타내고, 만일 편제가 합을 당했다면 소첩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는 것을 표시한다. 합이 따로 있으면, 여명의 정관이 기타 간지에 합을 당하면 남자친구가나 혹은 남편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기토일간이 갑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말하죠. 이럴 때 뺏기는 거. 남편의 정제, 이럴 때 여기 이기토가 힘이 있느냐 내가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뺏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의 정제가 합을 당하면, 그러면 정제 무토의 계수, 그러면 남편에게 정제가 합을 당하면, 그러면 무토가 하나 더 있으면 여기 합을 당하는 거죠. 당하면 비겁이 쟁합한다면 일생 여자친구나 혹은 처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상이다. 이거는 같은 말이긴 하죠. 근데 그 비겁이, 그러니까 비견겁제 뭐 이런 게 근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남의 여자를 뺏어오거나 남의 남자를 뺏어오는 경우고, 내가 힘이 없고 상대방이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에게 뺏기는 형국이죠. 남명의 처성과 일간이 합하고, 남명의 처성과, 그러니까 재성의 자리, 처성이면 배우자 자리니까 일지를 말하는 거죠. 일지 아니면 제가 있는 곳,
일지와 일간이 합을 하고 만일 중간에 비겁의 조력이 있다면 조격이 뭘까요? 도와주는 건가? 조격? 방해를 말하는 거예요. 방해하여 사이를 떨어지게 함. 조격. 방해하여 떨어지게 함. 있다면 혼인상의 분쟁이나 이성 친구를 빼앗기는 일이 있고 여명의 관살과 일간이 합하여도 같은 이치로 추론한다. 만일 중간에 비겁이 있다면 그러니까 남명의 제가 중간에 비겁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가? 이게 무게의 무가 아니라 그 저기 뭐야 무무게.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이러면 이렇게 합을 하고 이렇게 합도 하죠. 어찌됐건 간에 합은 합이니까. 여기에 비겁이 있으니 혼인상의 불순함이 있고 뭐 이러는 거네요. 나중에 저기 뭐야 뒤에 설명이 없네요. 여명이 일지가 상관이라면 희기를 논하지 않고 반드시 극부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명의 일지는 배우자 성이잖아요. 배우자 성에 여자가 상관을 깔고 앉아 있다. 그러면 상관경관을 하니까 남편하고 반드시 남편을 극한다 이거죠. 남명의 일지가 비겁이라면 극차하니 쟁제하는 거니까 극차하니 혼인이 불순하다. 남명의 일지가 편제라면 사주 중에 다시 정제의 혼잡에 출현한 자는 반드시 바람과 외도가 있다. 이겁니다. 신묘일주가 옆에 경인시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경우 일지가 편제인데 시중에 다시 정제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반드시 바람과 외도가 있다. 남명의 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지나 연지에 있다고 그런다면 바깥에는 자기 와이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바깥에. 여명의 일지가 7살이고 다시 정관이 혼잡된 자는 본인의 부정이 있다. 왜? 여명이 7살이고 관사를 앉아 있는데 정관이 다시 이렇게 혼잡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부정이 있대요. 일지가 충당하는 모든 자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서 충하는 게 유죠. 묘유충하니까 일지에 충을 당하면 충하는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대개 혼인상 불안한 재난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명의 두 개의 편제가 투출한다면 혼인불순상이다. 특히 시상, 월상 모두 재성이라면 실제 정처 외에도 정인이 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거는 다투면 맨날 말들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명의 천간에 두 개의 편관이 투출하거나 혹 지지에 두 개의 편관이 장하였다 해도 이와 같다. 여명이 신약하고 사주에 재가 많거나 재가 왕하다면 풍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재가 많고 재가 왕하다면 사실은 이게 그 저기 뭐야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남자를 계속 찾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는 그 바람을 피는 게 아닐까. 남녀를 막론하고 주중에 금수가 왕하다면 대다수가 풍류호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행으로 말하는 거죠. 금수가 왕하면 풍류호색이다. 남명의 정제가 많고 일주와 쟁합하는 명조는 다처의 상이다. 여명의 정관이 많고 일주와 쟁합해도 역시 다구의 상이다. 남명은 하나의 정제가 일주와 합하여 부처 감정이 좋고 혼인이 행복한 미만하다. 행복 미만하다. 이러한 사람은 결혼 이후 사업도 호전되고 만일 제가 기신이라면 결혼 후에 반대로 사업과 재혼이 좋지 않다. 여명은 정관이 하나로 희용이고 일주와 합한다면 위와 같다. 비양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재관을 희용으로 쓰는 거니까 정관이 진짜로 희용신이죠.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잘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명사주가 신약하여 제다하면 처가의 각권을 장악하고 명주는 처를 두려워한다. 여명사주가 신약하여 관살이 왕하면 남편이 각권을 주고 명주는 남편을 두려워한다. 남명은 신왕 신약을 막론하고 재생관이라면 일주가 처를 두려워한다. 재생관이라면 일주는 처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명이 신왕이든 신약이든 재생관 팔자는 일주가 신왕제약에 제가 관을 생하지 않고 여기에 식상의 통관마저 없다면 명주는 철을 구타하는 명이다. 일주가 신왕하고 제약하다 그러면은 제를 무시하는 거죠. 쟁제로 날려버리는 거니까 제가 관을 생하지 않고 제가 관을 생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식상이 통관마저 없다면 명주는 철을 구타하는 명이다. 여명의 상관이 왕하고 제와 인이 없거나 혹은 제인이 무력하다면 명주는 남편을 업신여기며 남편을 우습게 여기니 이혼지명이다 라고 합니다. 상관이 왕하고 제와 인이 없거나 혹은 제인이 무력하다면 그쵸. 상관이 왕하면 제가 무력하죠. 아니지. 제를 생했는데 어떻게 제가 무력할 수가 있지? 상관이 왕하고 제 약한 경우인가 봐요. 그리고 인성이 없거나 인성이 무력하다면 명주는 남편을 업신여기며 남편을 우습게 여기니 이혼지명이다. 남명에게 혼재가 쉽게 발생하는 것은 재와 비겁의 유년에서 인발하거나 혹은 부처궁을 인동할 때이다. 남명에서 혼재가 쉽게 발생하는 것은 재와 비겁의 유년에서 인발하거나 부처궁이 인동할 때이다. 여명에게 혼재가 쉽게 발생하는 경우는 정관과 상관의 유년에서 인발할 때이거나 혹은 부처궁의 인동할 때이다. 또한 하나는 일지가 충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일지가 충되거나 합되는 유년은 비교적 쉽게 혼재가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혼인의 속관 비결 혼인의 속관 비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